예, 1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이 바우하우스하고 미래주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 여러분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도 끝났고 해서 이번 주는 그냥 이론적인 수업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또 이렇게 과제를 부여하면 여러분들이 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매주 또 이렇게 이런 수업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지루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동영상 강의를 그냥 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가 1차시, 2차시, 3차시에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수업들이 외부에 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 그 이미지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나가면 이게 저작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저하고 여러분들 수업에만 그 사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저희 수업 하는 걸로만 알고 밖에 노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왜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출석에 관계된 거는 제가 권한이 없어요. 학교에서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업 시간이 32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32분까지 다 들어야 돼요. 31분을 들으면 그 수업이 결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32분 그러면 32분 다 채워서 수업을 임해야지만 이게 출석 체크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상사 새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중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거나 중요한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오늘 하는 수업들은 이 바우하우스하고 이 미래주의. 예, 그래서 바우하우스 퓨처리즘을 다 가지고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우하우스입니다. 이 바우하우스가 우리가 또 이 디자인에서 현대 미술에서 또 이거를 빠질 수 없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바우하우스의 로고고요. 바우하우스는 이 1919년에서 시작을 해서요. 1933년 이 독일에서 설립하고 운영된 학교입니다. 지금은 이 그 바우하우스가 문화재 등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우하우스가 이 디자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우하우스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 독일에서 설립했고요. 이 바우하우스에서는 이런 미술과 공예, 사진, 건축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그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요, 이 대부분 이 발토 그루피우스가 1919년 이 바이마르에 설립했다가 1925년 대사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이 독일어로 건축의 집을 의미합니다. 바우하우스가 독일어로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33년에 이 나치스에서 강제로 폐쇄되기 전까지 한 14년간 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바우하우스의 양식은요, 현대적인 건축과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이 디자인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그 디자인 제품이라든가 디자인을 할 때는요, 지금까지도 이 바우하우스의 이런 디자인의 개념들을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바우하우스의 양식은요, 지금 이런 현대적인 이런 건축과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거기에는 이런 예술, 건축, 그래픽 디자인, 실내 디자인, 공업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예, 이런 거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종합 예술이다. 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 발토 그루피우스는 이 학교요. 이 그 바우하우스요. 이 학교를 설립한 조형 학교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 독일의 이 바이마르에 위치해 있고요. 이거는 이 독일 공작 연맹의 이념을 계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요, 이 바우하우스는 예술 창작, 거기에다가 이런 공학적인 기술, 이것들을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대 건축이나 회화나 조각이나 이런 디자인 운동에서 결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이 건축을 통한 이런 조형 예술의 통합을 목표로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디자인에서는 그 당시에 기능 중심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의 이 그 기능 중심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00년도 중반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도 이런 그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냥 미적이고 아름다우기만 하면 되는 디자인을 저는 배웠어요. 제가 학번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80년대 후반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런 디자인의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의 의식은 전혀 없었고요. 이때는 그냥 카피 중심의 디자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디자인 수업에 그냥 예쁘게만 그리면 잘 그렸다고 교수님들이 칭찬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제가 90년도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90년대 초에 제가 독일에 한 8년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한국에서 학부하고 대학원을 그래도 좋은 대학에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에 가니까 정말 제가 바보였어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하고 독일식은 이 벌써 그 당시만 해도요. 이 그 독일의 이런 바우하우스의 개념을 가지고 항상 토론을 하고 디자인을 하더라도 이런 기능적인, 실용적인, 그 다음에 그런 디자인의 운반까지도 이 30년 전에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은 예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당시에 이 독일은 이 기능 중심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학이 끝난 이후에부터는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그런 디자인으로 바꾸기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0년대 와서 그것 이제 1900년대 후반 인간공학이라는 그런 그 과목들이 생기면서요. 2000년대 와서 이런 기능 중심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그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 색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컬러 TV가 나온 게 1980년대입니다.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색채 자체도 굉장히 뒤늦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미디어 발달이 되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첨단 그 첨단의 몇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요,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최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가봤는데요. 그렇게 제가 30년 전에 유학을 한 거하고 지금 하고 한 몇 년 전에 갔다 온 거를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유럽이나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부 방식이 그렇게 전통을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의 이 디자인은 굉장히 이런 그 기능 중심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했고요. 색채도 이런 자연스럽고 단순한 이런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루한 것을 과감하게 타피하는 것이기 어떠한 아무 제한도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장식의 형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이런 디자인을 이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개념을 갖고서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1919년 발터 그루피우스의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이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병합해서 설립한 인물이죠. 그래서 바우하우스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집을 짓는다. 그래서 하우스 바우를 도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이런 이념은 건축을 주축으로 삼고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려는 것. 이게 이 그 바우하우스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우하우스 교육은요, 이 그 최종 목표는 이런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기 이렇게 분산된 모든 이런 미술 분야를 통합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가나 조각가나 화가, 이런 그림 그린 사람들이 모두 공예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로피우스는 이 공예와 순수 미술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 이 창립 당시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의 그런 것들은 이런 그 공예가의 이런 순수 미술의 이런 공예 작품 플러스 이런 그 건축적인 기술적인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만드는 뭔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 바우하우스 교육의 목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요, 이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은 이전에는 이런 장인의 시대에서 이런 수공예의 장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산업 디자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그 분수령의 역할을 하면서 현대 디자인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14년이라는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유지된 학교였지만 이후에 이런 현대 디자인에서는 엄청난 이런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특징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요. 이만큼 디자인의 특징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처럼 단순화되고 기능적인 이런 형태미가 나타나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따른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예는 요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 다이슨 청소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 최대의 기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요소만을 남김으로써 독특한 이런 예형을 자랑을 해서 청소기를 만들었습니다. 청소기가 동작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외형을 디자인해서 이런 남성적이고 간결하면서도 복잡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요. 1912년인가 1914년에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다이슨이라는 이 그 청소기를 했는데 지금 어때요? 현재에도 이 다이슨의 그 청소기는 알아주고 있죠. 역사가 거의 100년이 됐는데도 이런 기능적이고 형태적인 이런 단순하면서도 이런 그 기능적인 이런 디자인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우하우스의 선생님들은 꽤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선생님들 제가 한 네 사람만 뽑았습니다. 바우하우스 이 선생님 교수진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 칸딘스키도 있어요. 이 칸딘스키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공부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공감각에 대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와 색채의 정확한 이런 그 상응된 이런 개념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가 언어보다 이런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시각, 언어임을 강조하는 이런 그 형태와 색채에 대한 이런 공감각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킨 교수 중에 한 분이 이 바실리 칸딘스키입니다. 그리고 발토 그루피우스는 이 바우하우스의 설립자기도 하지만 이 건축을 주축으로 해서 기능적이고 합목적인 이런 새로운 미를 추구해서 독일 공장연맹의 이념을 계승해서 예술 창작과 이런 공학적인 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바우하우스의 교육 목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애니 알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교수는 이런 재료의 특성, 그리고 그것이 지닌 그런 형태의 기능, 형태에 대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모홀리나기와 이 그루피우스의 완벽하게 이런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런 교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하네스 이테는요, 이 색채 교육, 이 이태는 이 색채 교육을 부각시켰고요. 이런 대비 원리를 기초로 한 이런 조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이런 요소 위에 개인적인 형태를 부여하고자 했고요. 다양한 질감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명암을 이용해서 이런 평면과 입체를 다루게 하였다는 거죠. 또한 이런 갖가지 이런 대비의 성질을 인식시키는 것이 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재료와 질감의 연구에 역점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요하네스 이테는 이런 그 대비의 원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색상한 색의 기본적인 원리와 이 색을 가지고서 이런 대비 현상의 이런 기초적인 교육이 제일 중요시하다. 그래서 이런 그 요하네스 이테는 이런 조형 교육에 이런 색의 대비라든가 이런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색 대비 원리 이런 조형 교육의 이런 기초적인 이런 조형 교육을 실시한 교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파울 콜레가 있는데요. 이 파울 콜레도 이 교수진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자연의 만물이 유래한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요. 이런 색채나 형식이나 이런 형상, 기법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형태, 이런 형상이나 이런 형태의 제작에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접근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여기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지? 기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색채는 어떻게 들어가야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리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는요, 이런 완벽한 건축물이 모든 이런 시각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선언했고요. 이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이런 공동 사회적인 책임을 지향하였고요. 1924년에 이후에는 이런 기계의 사용으로 해서 예술과 이런 공업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런 합리주의적이고 모던 디자인을 향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 이 디자인사에서 영원히 남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 통합적인 그 기술 디자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들이 굉장히 이 바우하우스에서 길이 남을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완벽한 건축물이 모든 시각예술의 궁극적 목표다. 이런 것들을 선언했고요. 또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은 단순하고 편리하게 설계하는 방법 역시 이런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수법과 교육 이념 역시 세계 곳곳에 널리 보급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그런 예술 교육 과정에 포함할 만큼 이런 현대 조형 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우하우스 그 시대의 작품인데요. 이 바우하우스의 전시의 포스터예요. 이렇게 그 구성주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서 이런 기계 형태의 이런 이미지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 면, 이런 것들을 아주 규칙적으로 잘 다루게 있죠. 이 작품은요, 1921년 독일 그 바우하우스 바이마르에 입학한 이 페터 컬러가 디자인한 이 간딘스키 콘셉트의 요람. 그래서 바우하우스 교수였던 이 칸딘스키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삼원색과 기하학적인 형태를 지닌 이런 요람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장식을 걷어낸 이 바우하우스의 이런 심플한 형태는 지난 이 100년간 현대 디자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거는 요하네스 이텐의 별의 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색상안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밝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둡게 하는 이런 기본 원리를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이런 대위 효과부터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의 색이라고 이텐이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형태와 기호에 관계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수직과 수평에 대한 겁니다. 이텐의 작품이에요. 이것도 수직과 수평에 대한 이런 그 하모니 이런 조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과 수평선 해가지고 이 색에 대한 이런 보색 대비라든가 이런 유사색 대비를 가지고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4개의 그림자래요. 그래서 이런 4개의 사물을 이렇게 어울러져 놓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이 거리감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난간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난간이 있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그 하나하나 비례와 대비를 가짐으로써 이런 형상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울 쿨레가 만든 이 황금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파울 쿨레는 어떤 것들을 주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 기본적인 그 형태에 대한 것들을 가져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형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거는 남쪽 정원. 그래서 이 컬러풀한 이런 정원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런 화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전위 예술 운동이고요. 이 미래주의는 이 기계가 지나친 이런 차가운 역동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조형 예술의 주제로까지 높여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감이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와의 이런 시간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2가지 시도는 이 디자인 역사에서 커다란 공적을 세웁니다. 미래를 테마로 한 이런 인공 소재인 이런 금속성의 광택을 가진 소재를 즐겨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금속이나든가 알루미늄, 우레탄, 형광섬유, 비닐 등으로 이런 하이테크한 이런 소재의
형광색채를 사용을 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주의의 색채 경향은요, 색채를 이런 모양에 종속시키지 않고요, 대상과 이런 배경에 윤곽선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 색채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배경과 대상의 색채가 상호 침투하고 있는 화면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가로등입니다. 이 작품 가로등인데요. 이거는 이 빛으로부터 나와서 사방에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전등 불빛이 이 프리즘을 통해서 분해되고 나온 이런 무지갯빛처럼 이런 노랑 색조에서 붉은 색조로 퍼져 나가고 있죠. 여기에서 이 불빛이 붉은색을 향해 나갈수록 어때요? 붓자국이 커지고 있어요. 여기보다 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보세인 이런 초록 더 강하게 그려진 이런 붓자국 동반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이런 공간 속에서 구형으로 팽팽해가며 가슴이 터질 듯한 이런 색채 진동, 즉 모션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감동이 다이나믹즘이다. 따라서 이 가로등은 작가가 이런 직관적으로 파악한 빛의 운동의 감동을 전달함으로써 이 경련적으로 시작되어서 가슴이 터질 듯하게 색채를 표현하는 이런 전등의 자신의 공통과 동일한 이런 관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라는 이런 시각적인 등가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줄의 메인 개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머코발라라는 사람이 이런 추상 경향을 띄웁니다. 그래서 가죽끈의 목이 메인 개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 마이브리지와 그의 몇 사람의 운동에 관한 사진 연구를 모방한 이 미래주의 작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런 상당 부분이 대체로 동작의 직관적인 평가를 추상적인 패턴을 통해서 찾아내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치오님이죠. 공간에서 이런 연속성의 독특한 형태인데요. 이렇게 기계적이고 기하학적인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그 보치오니의 작품은 마치 로봇이나 이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주죠. 이런 시도와 움직임들이 나중에 이탈리아의 디자인 산업의 발달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코보 발라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사방으로 빛이 발하는 상어 침투라는 제목의 연작에서 사물의 운동을 떠나 대조적인 이런 색조와 색채의 광학적인 유동성과 부도성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1960년대에 이런 모바트의 선구자격이 되는 작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를로 카라의 이런 그 입체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입체주의는 이런 분석적 종합적 입체주의에 가장 가까운 작가였고요. 전쟁 기간을 통해서 이런 초기 르네상스의 거장들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일종의 이런 시적인 사실주의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노 세베린입니다. 그래서 입체주의적인 평면들을 분할주의적인 색채 표현에 결합시켜가지고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발레리나와 바다입니다. 이런 설명적인 제목이 붙은 자막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댄서래요. 다음은 이 운동과 동력의 상징으로 이런 충격파라고 부르게 된 것을
탐구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가보다는 이런 작곡가가 기억되고 소음을 내는 기계들을 발명하고 기계적 이런 동력의 시대에 맞는 음악을 창조하려고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그 1차 시 수업은 이런 바우하우스하고 이런 미래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의 이런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이 바우하우스의 교육의 이념들이나 이런 교수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수업에 임했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미래주의는 이런 기계적인 이런 것들의 목표를 세워서 작품들을 구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따 2차 시 수업에 다시 그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 수업은 끝까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